미국의 부정선거 5. SQRC. 유튜브 미디어 A가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QR코드는 막대 모양의 2차원 바코드라는 명칭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야 하듯이 QR코드에 대한 이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의 오해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한 부분을 나누며 바르게 알므로써 자유를 지키는 무장이 되기 위함이다. QR코드는 정보의 량에 따라 버전을 선택할 수 있고 정보에 대응하는 표시의 모양에 따라서 균형적인 배치를 위한 8종류의 마스크가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버전마다 전체적인 표시가 다르고 그 표시가 8종의 마스크 패턴에서 가장 적합한 마스크로 정해지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디어 A가 제시한 QR코드의 버전에 따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특성에 의해서 당연히 바뀌는 것이다. SQRC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다. SQRC는 QR코드를 비밀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외형상으로는 판독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SQRC와 QR코드는 눈으로 보기에 별 다른 차이가 없고 전혀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SQRC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SQRC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QR코드 생성기로는 SQRC를 만들 수가 없다. 프로그램의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 SQRC를 읽어 들을 수 있는 것도 SQRC 스캐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다. SQRC 출력 시에 비밀번호의 설정이 SQRC 스캐너에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알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장치가 각 주별로 진행하는 미국에서는 SQRC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A가 비교하며 설명하는 QR코드는 SQRC 스캔으로 한 것이 아니고 QR코드와 SQRC 구성에 의한 구별도 아니므로 그 QR코드의 내용에 비밀이 들어있는 SQRC라고 할 수는 없다. 버전과 마스크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 것이다. 2020년 11월 7일 사전투표지 QR코드 비교인데요. 예. 지금 이제 부여 청량, 우리나라도 문제니까요. 4.15 부정선거도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여 청량 사전투표지 QR코드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그 시흥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된 경주시 양남면 제2투표소 청양군 사전투표지입니다. 청양군. 그러니까 부여 청량이 같은 그 선거구죠.
그래서 이 청양군 사전투표지, 부여투표지라고 불리고 있는 이 투표지가 지금 이게 부여 청양 이렇게 돼서 이 청양군이었죠. 그래서 이 투표지 이렇게 멀쩡한 투표지잖아요. 그리고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이 QR코드. 네, 이 QR코드. 요걸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성희님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비교해드리냐? 자, 이게 부여 청양, 우리가 그 가짜 투표지죠? 가짜 투표지. 중복 투표지. 우리 그 우파차님이 부르고 있는 두 표지, 두 표. 이 두 표지의 두 표. 이 두 표가 이게 증거물이죠. 이건 지금 자세히 그림을 제가 이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QR코드, 지금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으로,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QR코드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으로, QR코드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면, 지금도 찍으면 나와요. 모니터 보고 쿡 찍으면, 나옵니다. QR코드 스캐너. 오디오가 있어야겠죠.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고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고 찍으면 소리를 안 내고 이놈이 웅하고 말지. 웅하도록 돼 있구나. 웅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QR 코드 값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값이 보이는 이 값이 지금 2020 0415 0002 0244 0202 4414 0005 000 5642 5642번이 1년 번호예요. 1년 번호.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온 사람은 1번, 그 다음에 온 사람이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총 5642번이 투표했다는 거죠. 청양군 그 투표, 사전투표에서 부여받은 번호가 5642명이 투표했다. 이게 이 숫자죠. 그리고 4414, 이 4414가 청양군 지역 코드죠. 4414. 자, 그러면 왜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이걸 그 QR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QR 코드 제너레이터. 자, 이 청양군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QR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뭔가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눈깔 보이시죠? 눈깔이라고 할게요. 눈. 이거와 이거 그림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일단은 위치 좌표, 이렇게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세 기퉁이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값을 넣은 거예요. 같은 값을. 아니,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을 넣었다고요, 제가. 얘도 이 값을 넣었고요. 31자리인가요? 청양군. 이 자리 값을 넣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그죠?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QR코드는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터가 난이도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 QR코드를.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씩 바꿔서 또 다르게 만들어 봅니다. 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와 이건 다르죠? 다르죠? 다른데 이거와 이것은 똑같죠? 좌우는 또 다르죠? 또 죄송합니다. 좌우가 같질 않아요. 또 지금 여기 보시면 난이도는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 이 모양과 이 모양 보면 다르죠? 그리고 이 모양은 비슷하죠? 그런데 다르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자, QR코드 제너레이터로, 일반 제너레이터로 QR코드를, 부여 청양의 투표지 그 1년 번호 값을 넣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QR코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중앙선관위가 QR코드 값을 아주 특수하게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QR코드가 아니고 아주 조금 특수한 값을 뭔가 집어넣었다. 구분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값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다르다. 이 계속 또 이제 그래서 다르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해 봤습니다. 난이도 조정해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구석이 없습니다.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같죠. 역시
이 위치에서 눈가루 모양 위치 좌표 이거는 비슷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기퉁이는 같고요. 그러나 지금 같아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QR코드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지는 값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한 짓이죠. 뭘 숨기려고 이랬을까요? 예. 아니 QR코드를 쓰려면 QR코드,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바코드도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QR코드를 쓰는데 일반적인 QR코드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가 뭘 숨기려고 이렇게 했나 이거예요 진짜.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복잡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가장 복잡하게 바꾸니까 뭐 조금 비슷해졌죠. 이게 뭔가 이렇게 비슷해졌는데, 예? 뭔가 좀 비슷해지긴 같긴 해죠, 그죠? 이렇게 이 모양이. 그런데 또 다릅니다. 예,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이 QR 코드와 이 QR 코드가 같아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더라. 예, 똑같은 그 숫자 값을 넣어도 QR코드가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여 청약 사전투표지의 QR코드는 중앙선관위가 아주 특별한 알고리즘 그걸 집어넣고 뭐 영어 기밀이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소스 코드를 내놔야죠. 예, 일반적인 코드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QR코드를 숨겨서 숨겨서 뭐 하려고요. 선거를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숨기면 안 되잖아요. 예. 진짜 이게 이놈의 선관위가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오승희님하고 이렇게 KGH님 감사하고요. 예. 예, 진짜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QR코드는 선관위가 이건 부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QR코드 제너레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QR코드에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컨벤셔널 QR코드, 즉 재래식인 일반적인 뭐 제너럴 QR코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보통의 QR코드죠. 그런데 지난번 김지용 회장과 얘기를 나눌 때 말씀드린 것 같이 S QR코드가 있습니다. Secure QR코드, 보안이 된, 장치가 된 또는 보안 자료가 들어간 QR코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컨벤셔널 QR코드는 일반적인 QR코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탑재할 수 있고요. 모든 일반적인 리더기로 리딩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안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뭐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Secured QR코드 암호값으로 특정 자료를 비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와 비공개 데이터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값과 특수 리더기로만 비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더 큰 장점은요, 컨벤셔널 QR 코드와 SQR 코드가 섞여 있어도 외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감이 떠오르시죠? QR 코드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도 비밀 자료는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것 같고요. 왜 중앙선관위원회가 바코드로도 충분한데 QR코드를 고집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Secured QR코드 자료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SQRC, Secured QR코드는 정보를 담는 영역이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To Information Area. 그래서 Public Data, 공개된 자료, 예를 들어서 0123456 이런 자료를 넣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Private Data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를 비밀리에 프라이빗하게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두 개의 세퍼레이트된 정보 영역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넣어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요 프라이빗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담겨있는 정보를 읽을 때 일반적인 제너럴 QR 리더로는 스캔해봐야 이 자료, 퍼블릭 데이터만 나오죠. 0, 1, 2, 3, 4, 5, 6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디케이티드 리더, 전용 리더기를 사용하면 이거 퍼블릭 데이터 0, 1, 2, 3, 4, 5, 6은 물론이고 이름, 성별,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데이터는 오직 암호키가 들어가 있는 장비로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사전투표용지에 비공개 자료가 있었다면 31자리 숫자, 이건 공개 자료죠. 그리고 어떤 추가된 데이터, 비공개 자료가 있었다면 일반 리더기로는 읽어봐야 공개된 31자리 숫자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전용 특수 리더 또는 정확한 키값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개 자료 31자리는 물론이고 비공개 자료도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 이 QR코드는 외관상으로는 공개 자료와 비공개 데이터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QR코드를 쓰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숨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전투표용지 출력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분증 확인하고요. 본인이 이제 서명하죠. 지문을 대도 좋고 이렇게 전자펜으로 쓰는데요. 투표용지 2장을 받아서 투표하고 투표지에 넣는다. 아주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전투표 운영 장비를 보니까요. 유무선 통신 장비가 있고요. 이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본인 확인기가 있고요. 명부 단말기가 있고요. 투표용지 발급기가 있네요.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본인 확인기에 신분증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명부 단말기를 통해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회를 하죠. 이 조회하는 수단은 주민번호 열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없죠.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QR코드 생성에 있어서 31자리 숫자만 들어있느냐, 더 많은 숫자가 들어있느냐,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크를 했습니다. 자, 담을 데이터 31자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쭉 지난 시간부터 했던 그 31자리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또 되풀이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2470 이게 구미시였죠. 구미시 갑선거구 2470에 0 하나 하니까 구미시 갑선거구에 4707은 다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 선관위를 되풀이하고요. 0039073 거기서 투표하신 39,073번째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31자리만 하지 않고 거기다 13자리, 임의의 13자리를 넣어봤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1, 2, 3 해서 44자리를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는 21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해서 모두 52자리 데이터를 담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버전 1, 버전 1에다가 이 44자리를 넣으니까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input string too long.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52자리 넣으면 더 길어졌으니까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버전 2, 77자리까지 담을 수 있는 버전 2로 가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오류 복원 레벨은 L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뭘까요? 31자리만 사용하면 됐다면은 버전 1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겠죠. 이 QR코드에. 그러니까 버전 1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버전 2로 갈 수밖에 없죠. 버전 2로 가니까 44자리를 담을 수도 있고 52자리를 담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31자리는 공개 자료로 만들고 나머지
13자리 또는 21자리는 비공개 자료로 만들면 일반인들은 QR코드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31자리밖에 안 나오죠. 여기에 QR코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숨겨야 되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가려질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의문을. 그러면 선관위 당신들은 바보입니까? 버전 1이면 되는데 버전 2를 왜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버전 1이나 버전 2나 뭐 돈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걸 택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번 한번 보시죠. 그래서 QR코드를 사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이게 QR코드인데요. 버전과 오류 복원 수준과 데이터 양에 따른 QR코드입니다. 자, 우선 이쪽을 보시죠. 실제 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기 가로 세로에 들어갈 수 있는 셀의 개수가 여기 25개거든요. 그러니까 버전 2고요. 여기 보십시오. 요 좌측 위치 식별 부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긴 막대 까만색이면 L입니다. 오류 복원 수준이. 그러니까 L 7%죠. 그럼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숫자는 77자리 숫자가 됩니다. 꼭 77자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아니고 77자리까지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만들어본 QR코드입니다. 여기 담고 있는 31자리를 가지고 만든 QR코드입니다. 자, 여기는 이쪽 한 변에 들어갈 수 있는 셀의 개수가 21개, 버전 1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요 오류 복원 수준을 나타내는 이 심볼, 바로 이거죠. M. 조그만 사각형 하나.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M. 15%가 훼손이 돼도 정보를 담고 읽을 수 있고 판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4자리 숫자입니다. 자, 이 정도면, 자, 31자리 숫자가 필요한데, 34자리의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이 QR코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의심을 안 하고 누구도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 뭐, 그거야 뭐 딱 31자리 맞출 수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용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버전 2의 QR코드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오류 복원 기능은 제일 하위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의심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답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걸 모르고 했다 그러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알고서 했다면 의심이 되는 거죠. 더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능한 쪽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다 알지만 그렇게 했다고 할 것이냐? 뭐 답은 뭐 뻔할 것 같네요. 우리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할 것 같네요. 옛날에 어느 청문회 생각납니다. 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던 청문회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청문회 한번 국회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우리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문회 한번 하시죠. 그러면 국회의원들 그동안 맺혔던 한도 싹 풀 거 아닙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시고 살던 그 한많은 맺힌 것들을 한번 풀 수 있는 그라운드도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게 실제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잖아요. 이걸 똑같이 재생해냈습니다. 이거 재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방송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재생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재생을 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사전투표용지에 담긴 QR코드잖아요. 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벌써 모양이 깨끗하잖아요. 한번 모양을 보십시오. 요 좌측 상단에 위치 식별 부호를 옆에 이렇게 3개가 가고요. 밑에 하나 있고 또 3개 가고 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십시오. 네모나고 모양이 똑같죠. 여기도 긴 거 하나 짧은 거 2개 긴 거 하나 짧은 거 2개 이거 복원 레벨 L 아주 정확하게 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하고 보니까 이런 입력 자료를 넣은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심볼 버전은 2입니다. 버전 2.
한 변에 25개씩 셀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에러 코렉션 레벨, 오류 복원 수준은 Low입니다. L. 그리고 매스크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스크 패턴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을 만들 때 조금 모양을 달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스크 패턴은 여기서는 제로로 선택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매스크 패턴 1, 2, 3, 4, 5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해보니까 매스크 제로에서 똑같은 아이덴티컬한 QR코드가 재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31자리로만 만든 거죠. 그렇다고 이게 31자리만 들어있느냐? 그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것은 사전 투표용지 QR코드를 한번 복원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QR코드가 실제 QR코드라서 좀 화질이 안 좋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요 좌측 상단 박스 옆에 이렇게 갈마기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리고 요 모양 완전히 일치하는 QR코드입니다. 이 31자리 숫자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심볼, 이 QR코드의 버전은 버전 2, 2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에 25개의 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 복원 수준은 Low입니다. 그리고 매스크 패턴이라고 해서 매스크 패턴은 0부터 7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이 모양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 매스크 패턴을 0으로 하니까 똑같은 모양의 QR코드가 재생이 됐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QR코드를 만든 선관위 담당자는 바로 이런 심벌 버전을 2로 에러 코렉션 레벨을 L로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숫자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를 넣으면 아까와 같이 심플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심벌의 버전을 2번으로 지정을 했고 에러 코렉션 레벨을 L, Low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아까 분명히 방송에서 QR코드에는 47자리의 숫자 문자를 갖고 있다. 만든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버전 2고 오류 복원 수준이 Low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47자리라는 것은 바로 알파벳과 숫자가, 즉 문자와 기호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도 문자와 기호, 47자리의 문자와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반은 맞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용지에는 문자는 안 들어가죠. 바로 숫자만 들어갑니다. 숫자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77자리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애써서 상관도 없는 문자 얘기를 꺼내서 문자와 숫자를 합해서 47자리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전선관위는 분명히 숫자만 31자리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넣었을 경우 77자리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아예 생략을 하고 국민들이 너희들은 몰라도 돼 라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김승주 교수의 암호기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교수의 암호기술 운운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일본의 덴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QR코드는 여러 종류가 있네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상적인 QR코드, 모델 1과 모델 2, 그리고 마이크로 QR코드, 그리고 I QR코드, 그리고 프레임 QR코드 등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S QR코드입니다. S는 secured, 즉 비화된, 보안이 강화된 QR코드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인 QR코드는 많은 자료를 탑재할 수 있고요. 어떤 모든 공통적인 리더기로도 이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안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Secure QR코드는 암호값으로 특정 자료를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혼재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값을 알고 있거나 전용 리더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비밀 자료, 히든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으로 SQRC, 즉 Secured QR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QRC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 대신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데모 필름을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시 보이는 QR코드가 SQRC를 담은 QR코드고요. 그 옆에 있는 스캐너가 전용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저 SQRC에는 일반 정보 31자리와 나머지 13자리의 비공개 자료가 담겨 있거든요. 일반 휴대전화 QR코드 리더로 읽으면 31자리 공개 자료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암호값을 입력한 스캐너로 스캐닝을 하면 감춰진 13자리까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SQRC의 비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SQRC, 즉 Secure QR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R 코드나 SQRC는 겉모양이 같아서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SQRC에는 공개 정보 이외에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SQRC를 만들 때 사용한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SQRC는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31자리 공개 정보와 거기에 추가해서 13자리 수를 암호화하여 비공개 정보로 만든 SQRC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테스트해 보이겠습니다. 일반 스캐너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일반 스캐너로 스캔했을 경우에 공개 정보, 즉 Public Information 31자리 숫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31자리 공개 정보 이외에 암호화하여 입력해 놓은 13자리의 비공개 숫자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SQRC에는 두 종류의 정보가 담겨 있죠. 하나는 공개 정보고 하나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31자리 숫자, 이것은 어떤 QR코드 리더, 스캐너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 휴대전화로 이렇게 판독을 했을 때 31자리 숫자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비공개 자료 13자리는 확인을 못했죠. 그것은 후에 전용 스캐너, 거기다가 이 SQRC를 만들 때 입력했던 암호값을 입력을 한 전용 스캐너로 스캐닝을 하니까 비공개 자료 13자리 숫자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화면 위에 쭉 2020-0415부터 쭉 나가가지고 끝에 13자리 주민번호와 유사한 13자리 숫자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를 사용하면 SQRC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SQRC일 가능성이 많죠. 투표지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암호화된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총을 차고 다니는 것 자체가, 총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왜? 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SQRC는 언제든지 거기에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QR코드와 SQR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써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바코드도 안 됩니다. 바코드도 앞에 24자리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7자리의 일련 번호는 반드시 절지선을 만들어서 절지선 바깥에다가 해야 됩니다.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밀성이죠.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공개된 투표는 투표가 아니죠. 그것은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야 된다. QR코드를 쓰면 SQR코드를 쓸 가능성이 있고 SQR코드에는 이러한 비공개 자료, 즉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짧은 영상에서 QR코드의
비밀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투표지에는 QR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주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QR코드는 정보의 량에 따라 버전을 선택할 수 있고 정보에 대응하는 표시의 모양에 따라서 균형적인 배치를 위한 8종류의 마스크가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버전마다 전체적인 표시가 다르고 그 표시가 8종의 마스크 패턴에서 가장 적합한 마스크로 정해지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디어 A가 제시한 QR코드의 버전에 따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특성에 의해서 당연히 바뀌는 것이다. SQRC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다. SQRC는 QR코드를 비밀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외형상으로는 판독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SQRC와 QR코드는 눈으로 보기에 별 다른 차이가 없고 전혀 구별이 안 된다. 그런데 SQRC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SQRC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QR코드 생성기로는 SQRC를 만들 수가 없다. 프로그램의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 SQRC를 읽어 들을 수 있는 것도 SQRC 스캐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다. SQRC 출력 시에 비밀번호의 설정이 SQRC 스캐너에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알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장치가 각 주별로 진행하는 미국에서는 SQRC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A가 비교하며 설명하는 QR코드는 SQRC 스캐너로 한 것이 아니고 QR코드와 SQRC 구성에 의한 구별도 아니므로 그 QR코드의 내용에 비밀이 들어있는 SQRC라고 할 수는 없다. 버전과 마스크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 것이다. 2020년 11월 7일